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오만함이 어떻게 수만 명의 삶을 파괴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무엇인지 말이죠. 여러분도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회사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나 구조 조정이 얼마나 두려운지를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그런 개인적 차원을 넘어섭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어떻게 도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끔찍한 사례거든요. 15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3만 명이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비극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충격적인 실화의 전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입니다. 동유럽의 작은 도시에서 경제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2024년 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기 그지없었어요. 환경부 장관이 두꺼운 자료집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외국 기업들에게 환경세를 기존의 3배로 부과합니다. 탄소 배출 규제도 유럽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요.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삼성 공장이 우리 도시 경제의 심장부인데 이런 결정을 내리다니. 15년 전 삼성이 들어오면서 우리 도시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실업률이 30%에서 5%로 떨어졌고 젊은이들이 타지로 떠나지 않게 됐죠. 차관이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장관님, 한국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삼성만 해도 우리 도시 일자리의 40%를 책임지고 있고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그런데 장관의 대답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겨우 한국 기업 하나 떠난다고 나라가 망하겠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중국 기업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아버지도 삼성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 도시 대부분 가정이 직간접적으로 삼성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며칠 후 삼성 현지법인 대표가 시청을 찾아왔습니다. 김 대표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이 정책을 추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15년간 이 도시와 운명을 함께해왔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집도 사고 뿌리를 내렸어요. 하지만 우리 시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협박하시는 건가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환경이 우선이죠. 여러분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삼성 공장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24시간 돌아가는 그 공장 덕분에 우리 도시는 잠들지 않는 도시가 됐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이 언제까지 켜져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삼성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6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죠. 저는 통역관으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어요. 협상 첫날, 삼성 부사장님이 정성껏 준비한 자료를 펼치며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저희는 이 도시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3만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 그리고 2천여 개의 협력업체와 15만 명의 시민 여러분을 생각해 주세요. 우리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이 도시의 가족입니다. 제 눈앞에서 한국인 임원이 눈물을 글썽이는 걸 봤어요. 그분도 이곳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아이를 키우고 계셨거든요. 진심이 느껴졌죠. 하지만 우리 정부 관료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환경부 차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지 마세요. 규정은 규정이에요. 모든 기업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거니까요. 그때 갑자기 청사밖이 시끄러워졌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환경단체 회원들이 한국 기업 OUT 지구를 지키자라는 피켓을 들고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언론사 차량들도 줄지어 와 있었고요. 저는 이상했어요. 평소 조용했던 환경단체가 갑자기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다니요. 그들의 피켓과 현수막도 너무 전문적으로 제작되어 있었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간 티가 났죠. 다음 날 신문 일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삼성, 환경 파괴의 주범 한국 기업의 탐욕, 언제까지 봐줄 것인가?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도배되어 있었어요. 기사 내용도 일방적으로 삼성을 비판하는 논조였죠. 협상 마지막 날 삼성 측은 최후의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환경 투자를 현재의 3배로 늘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100% 전환도 약속해요. 탄소 중립도 5년 앞당기겠습니다. 단지 세금 폭탄만은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주세요. 그런데 시장이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미 중국 기업과 예비 협상을 마쳤어요. 여러분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했거든요. 투자 금액도 더 크고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어준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삼성 공장 앞을 지났어요. 퇴근하는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한 아저씨가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마르코, 정말 삼성이 떠나는 거야? 우린 삼성에 먹고 사는데. 내 아들도 내년에 삼성에 취직하기로 했거든.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2024년 9월 15일 오전 9시.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삼성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저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생중계를 지켜봤어요. 삼성 부사장이 단상에 올라서더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여러분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부사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삼성전자는 현지 공장 운영을 2024년 12월 31일부로 완전히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차관이 설마 라고 중얼거렸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일어나고 말았구나 싶었죠.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어요. 3만 명의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협력업체들은 알고 있나요? 복귀 가능성은 없나요? 부사장이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직원에게는 법정 기준보다 50% 많은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협력업체와의 계약도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정리하겠어요. 하지만 현재 여건으로는 사업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동료들, 심지어 오랜만에 연락하는 사람들까지. 마르코, 이게 정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어떻게 살아? 시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시장은 책상에 머리를 박고 앉아 있었어요. 시장님,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그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마르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미 늦었다고. 그날 오후부터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삼성 직원들이 집을 급매로 내놓기 시작한 거죠. 하루 만에 아파트 값이 25%나 폭락했습니다. 제 집 근처 부동산 중개소 앞에는 급매물 전단지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저녁 뉴스에서는 우리 도시가 전 세계 톱뉴스로 나왔습니다. 한국 대기업 철수로 동유럽 도시 위기, 삼성 떠나자, 협력업체 도미노 도산, 15년 파트너십의 종료 같은 자막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그날 밤 삼성 공장 앞을 지났어요. 평소 24시간 돌아가던 그곳이 을씨년스럽게 보였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공장 담벼락에 기대서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 아저씨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출근했던 곳인데 이게 마지막이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렸구나 싶었죠. 10월에 접어들자 우리 도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됐어요. 매일 시청 앞 광장을 지나다녔는데 그곳은 실업자들의 항해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을 목격했어요. 삼성에서 25년간 일했던 패터 아저씨가 카메라 앞에서 목 놓아 울며 소리쳤거든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 성실하게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뭡니까? 그분의 거친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평생 기계를 다루며 가족을 책임져온 손이었죠. 아들 대학 등록금, 딸 결혼준비금 어떻게 마련해요? 50살에 다시 어디서 일자리를 구하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소식들이 연달아 들려왔어요. 협력업체 사장 2명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한 분은 삼성 의존도가 95%인 부품업체 대표였고
또 한 분은 물류회사 사장이었어요. 그분들의 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책임질 수 없어 미안하다. 15년간 쌓아온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읽는 내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자주 가던 중앙상가도 황폐해졌습니다. 평소 북적거리던 카페 사장 아주머니가 손님이 70%나 줄었어요. 월세도 못 내겠네요 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한 달 사이에 상가의 절반이 임대 표지판을 붙였죠. 가장 마음 아픈 건 아이들이었어요. 삼성 직원 자녀 400명이 다니던 국제학교가 폐교 위기에 몰렸거든요. 아이들은 왜 아빠가 매일 집에만 있는지, 왜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공원에서 10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엄마에게 묻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왜 이사 가야 해? 친구들하고 헤어지기 싫어. 엄마는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저녁마다 중앙광장을 걸었는데 텅 빈 가게들과 꺼진 네온사인들이 유령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삼성 공장에서 나오던 따뜻한 불빛도 이제 몇 개만 깜빡거렸어요. 한 번은 노숙자가 된 전 삼성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빈 소주병을 들고 있었어요. 마르코, 나 기억해? 생산이 팀에서 일했던 미하엘이야.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정장을 입고 출근하던 그가 이렇게 변해 있다니. 집도 압류당했고 아내도 아이들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 20년 다닌 회사에서 쫓겨나니 아무도 날 고용하려 하지 않더라고.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울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11월 어느 날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익명의 시민이 시청에 봉투 하나를 전달한 거예요. 그 안에는 환경단체의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은행거래 내역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보고 경악했어요. 우리 도시 환경단체들이 받은 후원금 중 80%가 해외 계좌에서 온 것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돈이 중국의 한 기업과 연결된 페이퍼 컴퍼니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점이었죠. 차관에게 급히 보고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여론이었다는 뜻인가요? 차관도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마르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어.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어요. 시민기자 한 명이 환경단체 간부들의 비밀 녹취록을 공개한 거였습니다. 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삼성만 몰아내면 우리 몫은 끝이야. 중국 측에서 약속한 대로 추가 지원금도 들어올 거고. 언론사들도 우리 편이니까 걱정 말어. 기사 몇 개 더 쓰게 하면 여론은 우리 쪽으로 기울 거야. 녹취록을 들으면서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우리가 완전히 이용당한 거였구나. 3만 명의 일자리와 15만 시민의 삶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쓰인 거였어요. 더 파고들어 보니 언론 보도 패턴도 의심스러운 점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을 비판하는 기사들이 모두 비슷한 시점에 비슷한 논조로 나온 것도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한 기자가 양심 고백을 했어요. 편집장이 상부지시라며 삼성 관련 부정적 기사만 쓰라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내용은 모두 삭제하라고 했고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일자리를 잃을까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시민들이 진실을 알기 시작했어요. 시청 앞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속았다. 삼성은 피해자였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삼성은 이미 공장 해체 작업에 들어간 상태였거든요. 한 시민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우리가 선량한 기업을 내쫓고 말았구나. 15년간 우리와 함께했던 파트너를 우리 손으로 몰아낸 거야.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진실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더 의심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12월이 되자 우리 도시는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실업률이 35%까지 치솟았고 상점의 60%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활기찼던 우리 도시가 유령 도시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차관이 제게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죠. 마르코,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삼성이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어. 우리 도시의 생명줄이었던 거야.
시민들의 목소리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청 앞에 모인 사람들이 삼성이 돌아와야 우리도 산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외쳤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제 남편이 삼성협력업체에서 20년간 일했어요. 우리는 삼성 덕분에 집도 사고 아이들 교육도 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몰아냈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 목을 조른 거예요. 총리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나 봐요. 긴급 기자회견을 열더니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총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는 교만했습니다. 15년간 함께해온 파트너를 하루아침에 적으로 만들었어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의 기업을 무시할 수 있다고 착각했죠. 총리의 고백은 계속됐습니다. 삼성은 단순히 돈을 벌러온 기업이 아니었어요. 우리 시민들과 함께 웃고 울었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했던 진정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우리가 배신했어요. 시민들도 마음을 바꿨어요. 삼성 공장 앞에 꽃다발을 놓고 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돌아와 주세요라는 메시지 카드들도 담장에 붙어 있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마르코, 우리가 보물을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버렸구나. 삼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저도 그제야 진정으로 깨달았어요. 15년 전 삼성이 왔을 때 우리 도시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일자리도 없고 젊은이들도 모두 떠나고 미래도 없던 그곳에 삼성이 희망을 가져다 줬던 거죠. 이제 우리는 다시 그 절망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우리 자신이 초래한 절망이었습니다. 2025년 1월 총리가 정말로 서울로 향했어요. 저도 수행단의 일원으로 함께 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서울 시내를 지나면서 한국의 발전상에 놀랐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였구나 싶었죠. 우리가 이런 나라의 기업을 무시했다니 부끄러웠습니다. 삼성 본사에서 열린 회담은 정말 숙연했어요. 총리가 삼성 회장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회장님은 차분히 말씀하셨어요. 15년간 함께 성장해온 파트너십을 하루아침에 끝낼 수밖에 없어서 저희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지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어요. 총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삼성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줄이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회담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삼성 임원들도 착잡한 표정이었죠. 한 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그곳을 떠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지에서 태어난 제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총리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겸손과 신뢰를 배우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한 복귀는 어렵겠지만 조건부로 일부 사업은 재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총리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어요.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절망에 빠져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회담 후 총리가 제게 말했어요. 마르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작은 나라가 큰 꿈을 꿀 수는 있지만 교만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날 밤 호텔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죠. 우리 도시도 언젠가 다시 이런 불빛으로 가득할 수 있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2025년 3월, 드디어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삼성이 조건부 복귀 의사를 공식 발표한 거였습니다. 제한적이지만 생산라인 일부를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5,000명을 우선 재고용할 예정이에요. 삼성 대변인의 발표를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완전한 복귀는 아니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였거든요. 시청 앞 광장은 환호의 바다가 됐습니다. 시민들이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살았다. 다시 살 수 있다. 라는 외침이 광장을 가득 메웠죠.
페터 아저씨도 재고용 명단에 포함됐어요. 그분이 제게 달려와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르코, 정말 꿈 같아. 다시 일할 수 있다니. 가족들에게 얼굴을 들고 집에 갈 수 있겠어.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3만 명 중 5천 명만 복귀할 수 있었고 많은 협력업체들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거든요. 그래도 희망의 씨앗이 다시 뿌려진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첫 출근 날 삼성 공장에 다시 불빛이 켜졌어요. 4개월 만에 보는 그 불빛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시민들이 공장 앞에 모여 박수를 쳤고 어떤 분은 꽃다발을 들고 와서 문 앞에 놓기도 했어요. 김 대표님이 직원들에게 첫 인사를 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 모두 소중한 교훈을 얻었어요.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함께 다시 시작해봅시다. 점차 도시의 활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문 닫았던 상점들이 하나둘씩 다시 열렸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리기 시작했죠. 부동산 가격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떠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상처가 너무 깊었던 거죠.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기로 했어요. 차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마르코, 이번 일로 우리가 정말 큰 교훈을 얻었어. 작은 나라는 없다. 작은 생각만 있을 뿐이야. 앞으로는 절대 교만하지 말자. 어느 날 저녁 삼성 공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15년 전 그 불빛이 처음 켜졌을 때의 설렘, 그리고 꺼졌을 때의 절망, 그리고 지금 다시 켜진 이 희망의 불빛까지.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시민들도 변했어요. 이제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해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일자리도, 안정된 생활도, 그리고 함께하는 파트너도 모두 귀중한 선물이었다는 걸요. 한 시민이 제게 말했어요. 이제야 알겠어. 삼성은 우리에게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어. 희망 자체였던 거야. 지금도 그 불빛은 켜져 있어요. 예전만큼 밝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의 등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 소중한 파트너십을 잃지 않을 거예요. 교만과 무지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꺼져버린 불빛이 다시 켜지는 것은 기적이에요. 하지만 그 기적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말이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또 있다면 꼭 들어보고 싶으시죠?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더 많은 훈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